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오늘도 두산중공업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아마 대응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일단 종가는 2.96%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테마주들이 테마성을 잃으면 주가는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오기 십상인데 이렇게 떨어지면 모아가야지 주가를 유지시키려는 움직임이 바로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섣부르게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급등과 급락이 더 쉽게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멘탈 잡으시고 기회가 나면 중간 익절 그리고 재정비하는 방향에서 이번 주는 좀 지켜보시면서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하락에 대한 제 생각과 투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공업 내년 정권 이후까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과 두중이라는 종목 덕분에 오늘부터 유튜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광고가 좀 들어가는 만큼 저 또한 더욱 열심히 공부하면서 좋은 내용 전달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옆에서 멘탈 관리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하시거나 두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멘탈을 잡고 길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저도 끌고 갈 생각이니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초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금일 방향성이 상승이었다, 아니면 하락이었다. 여러 번 뒤바뀌는 상황에서 아마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물론 금일 고가 이렇게 9%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일부 수익 청산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켜보다가 대응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하게 된다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 비중을 늘리고 싶은데 어느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야 하나? 또는 떨어질 때 추매 시기를 잡아야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야 하나? 아마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도대체 이 가격이 알맞게 사는 건지, 이게 잘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면은 투심이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는 없는데요. 무조건 나는 손실을 조금 더 안 보고 더 높은 가격에서 그리고 더 낮은 가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면 사실 답도 없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올라갈 때 최고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갈 수는 없고 추매를 하려고 해도 계속 떨어지는 타이밍에서 어디가 가장 저점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수익 청산하는 이런 습관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더라도 꼭 단기적인 목표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부수적이지만 당연히 몰빵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현금 비중은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이런 내용들이겠지만 사실 시장에서 내 종목을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면 실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멘탈을 잡아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긴 하지만 두중 저는 아직 추매 들어갈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지켜보면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가는 쉴 때도 어떻게 잘 쉬고 관망을 하는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간략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일자로 좀 보겠습니다.
외인은 14만 2천 주 가량, 개인은 17만 4천 주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관은 21만 주 가량 순매도로 나갔습니다. 최근 며칠간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오늘의 수급 자체가 현저하게 좀 수량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그만큼 매수하려는 이런 세력과 그리고 매도하려는 이런 세력, 수량이 비슷하게 나와줬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빼려는 세력과 반등 치려는 세력이 치열하게 싸웠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모양에서도 오늘 이런 모양에서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좀 달렸는데요. 이렇게 모습을 보여준 이유도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든 아래든 모두 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들어왔던 요 개인의 수급들, 이런 부분들이 매도를 좀 쳐주면서 기관한테 넘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파르게 올리기보다는 이제는 좀 완만한 이런 상승세로 바꿔가야 하는 이런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장 끝나고 이런 수급들이 나와주지만 주가가 수급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였나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쉬어가는 차원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런 상황에서도 투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 제가 좀 스크랩을 해왔는데요. 구조조정 끝이 보인다. 두산그룹 주가 고공행진. 두산중공업 6월달 상승률인데요. 두산중공업 60% 이상 상승했고요. 관련된 회사들 두산인프라코어 30%, 오리콤, 두산퓨어셀, 두산마켓 7일 종가 기준으로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두산중공업이 60%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재무 구조 개선을 밟고 있었던 두산그룹이 구조조정 효과로 재평가 받을 것이란 기대감, 그리고 두산그룹은 2007년 두산마켓을 인수, 11년부터 두산건설 부진 등으로 주력 계열사이자 이런 두산중공업의 유동성 위기를 겪었죠. 이에 따라서 채권단으로부터 3조 6천억 원을 지원을 받고 자산 및 계열사 매각과 유상증자 등 3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안을 마련을 한 상태죠.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빚을 발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산중공업이 일회성 비용 기저효과 및 원가율 개선 등을 통해 올해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음 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 예상이 되는 부분이지만 팩트는 재무구조 개선을 노력을 하고 있고 고정비 축소, 자산 매각이라던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를 또 감소시켰고, 중요한 건 7월달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이 완료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부채 감소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안정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전 수주만 나오게 된다면 실적적으로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산 계열사들이 지난해 1분기보다 올 1분기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인프라코어 매각이라던가 밥캣, 그리고 두산퓨어셀 이런 회사들이 향후 두산중공업에 실적적으로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 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2분기,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원전 수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라크 관련 내용들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이라크, 한국, 러시아 등과 45조 규모 원전
건설론이다. 이라크 원자력청이 2030년까지 50% 전력 수요 공급을 감당하기 위해서 약 11기가와트 전력 생산이 가능한 원전 8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약 44조. 이라크 원자력청은 한국과 러시아 정부 관리들을 접촉해 협력을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측이 이라크 내 원전 건설을 돕고 싶다.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또 진행이 됐었는데 한국전력공사 운영의 원전 투어를 제안했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뭐 번외로 이라크 전력이 이렇게 좀 약해진 이유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국이랑 이라크가 20년 전에 이제 석유 가지고 전쟁을 했었죠. 그 이후에 이라크는 중공업 시설이 많이 황폐화가 되었고 여러 내전이 이어지면서 건설 중인 원전도 파괴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라크는 정치권의 부패 이런 이유들로 해서 제대로 구축을 할 수가 없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전력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서 폭동에 대한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라크는 후보지 20곳을 선정을 해놨고요. 그만큼 이라크도 마음이 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첫 건설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만큼 우리가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또 원전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좋은 표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SG 지속 가능한 개발인데요. 아마 꾸준하게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환경 E, 사회 S, 그리고 지배구조 G가 되겠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로 이 세 가지를 중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투자 관점인데요. 두중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 책임 경영으로 녹색 경영 기반을 해서 경영을 해왔고 기후변화와 폐기물 녹색 자원으로 명명을 해서 자원 재활용 향상에도 힘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까지 저감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전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국민 10명 중에 6명 ESG가 제품 구매에 영향을 준다라고 답했는데요.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이 63%,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이 37%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ESG 우수 기업 제품의 경우 경쟁사 동일 제품 대비 추가 가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80%에 달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분야별로 기업들이 관심을 둬야 할 이슈로 첫 번째로 환경, 오염 이 36.7%로 첫손에 꼽혔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산중공업 ESG 등급 A 그리고 환경 A, 사회적인 구조 A+, 지배구조도 B+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20년도 평가가 된 이런 부분입니다. ESG 등급 성적표도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전 세계적인 흐름을 두산중공업도 이미 예전부터 따라가고 있고 심하면 반대로 가는 기업들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뭐 반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양산업이나 다를 게 없다라고 보고요. 이것 때문이라도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ESG 회사 차원에서 관리가 이런 부분들 관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제재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참고적으로도 며칠 동안 계속 HMM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HMM 같은 경우는 등급이 A, A+, B+가 A 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런 이유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두산중공업 투심을 잃지 말아야 하고 멘탈을 잡고 여유롭게 좀 대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끌고 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기술적으로 오늘 빨간불이 나오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갈피는 방향성은 잡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지지가 나왔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일 다시 5일선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10일선까지 이탈 후에 다시 상승을 해줄 수도 있겠죠.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래도 어제 이렇게 하락폭을 강하게 가져갔었는데 다시 끌어올리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에서 테마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기대치도 존재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건 내일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게 베스트겠죠. 그렇지 않다면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23,800원까지도 하방으로 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영상 보시면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내용이 좀 유익하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